2월 1일 매서운 겨울바람이 병원 창문을 흔들었다. 은지는 진료실 밖 복도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다. 한 달 전부터 계속되던 기침, 가슴 통증, 그리고 가래에 섞인 핏방울. 처음엔 환절기 감기려니 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학교 보건교사의 성화에 못 이겨 병원을 찾았다. CT 촬영, 조직 검사, 피 검사. 일주일이 지났다. 그리고 오늘 결과를 듣는 날이었다. 최은지 보호자님? 간호사의 목소리에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보호자라니. 그녀에겐 보호자가 없었다. 8년 전 이혼한 후로 그녀 자신이 누군가의 보호자일 뿐 누구도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네, 제가 환자 본인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앉으세요. 그 한마디에 은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좋은 소식일 때는 의사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3기로 판정됩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의사의 입이 계속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귀가 멍멍했다. 림프절 전이가 확인됐고요. 항암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다음 말을 꺼내기 어려워하는 게 느껴졌다. 얼마나 남았나요? 은지가 먼저 물었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통계상으로는 8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물론 치료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8개월. 은지는 무의식적으로 달력을 떠올렸다. 2월, 3월, 4월, 10월, 가을까지다. 항암 치료비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적용되고요. 의사의 말이 계속됐지만 은지는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150만 원 곱하기 8개월, 1200만 원. 진료실을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에 쥔 진단서가 떨렸다. 폐암 3기, 예후 불량. 깔끔한 활자로 인쇄된 그 문장들.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수아, 엄마. 딸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밝았다. 웃음이 섞여 있었다. 엄마, 나 붙었어. S대 최초합. 방금 발표 났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엄마, 거기 있어? 엄마. 그래. 축하해, 수아야. 겨우 짜낸 목소리였다. 엄마도 우는 거야? 나도 진짜. 작년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 고마워. 엄마가 학원비 대주고 재수시켜줘서 이렇게 붙었어. 잘했어. 정말. 잘했어. 등록금은 이번 달 말까지래. 엄마, 괜찮지? 작년에 엄마가 보험 해지한 거 나 알아. 내 학원비 때문이었잖아. 미안해. 은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 내가 짜파게티 끓여줄게. 전화를 끊었다. 은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소리 없이 울었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빼곡히 적힌 숫자들이 있었다. 은지의 월급 380만 원 세후 320만 원. 고정 지출. 전 남편 빚상환 50만 원. 월세 70만 원. 관리비, 공과금 30만 원. 수아 학원비 120만 원 재수 끝. 이제 안 내도 됨. 생활비 50만 원. 새로 추가될 지출. 항암 치료비 150만 원. 그리고 필요한 돈. 등록금 2월 말까지 500만 원. 미납병원비 300만 원. 밀린 학원비 120만 원. 현재 통장 잔액 47만 원. 은지는 펜을 내려놓았다. 계산할 필요도 없었다. 불가능했다. 복도 끝에서 한 여자가 걸어왔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날씬한 여자였다. 깔끔한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여자는 은지 옆 벤치에 앉았다. 힘드시죠? 갑작스러운 말에 은지는 고개를 들었다. 여자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다.
저도 환자 보호자예요.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시거든요. 여기 자주 와서 아는데. 선생님 며칠 전에도 혼자 계시는 거 봤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기력이 없었다. 저는 한지우라고 해요. 여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한지우, 의료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1층 카페에서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다. 제가 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5분 후 지우가 따뜻한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왔다. 은지는 기계적으로 커피를 받아들었다. 환자분이세요? 네. 가족분은요? 딸 하나 있어요. 재수생인데 오늘 대학 붙었어요. 축하드려요. 근데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은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다. 지우가 조용히 휴지를 건넸다. 등록금이요. 이번 달 말까지 내야 하는데 왜 낯선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은지도 몰랐다. 아마 너무 외로웠던 것 같았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500만 원이요. 근데 치료비도 있고 밀린 것도 있고.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동정의 눈빛이었다. 아니, 그렇게 보였다. 힘드시겠어요. 혼자 다 감당하시려니. 어쩔 수 없죠. 제가 엄마니까요. 지우는 한참 동안 은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명함을 다시 한번 내밀었다. 선생님, 제 연락처예요. 혹시 힘드실 때 전화하세요. 제가 의료 쪽 일 오래 했어서 도움될 수 있는 정보 많아요. 은지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그날 은지는 알지 못했다. 그 명함이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이라는 것을. 2월 중순 은지는 3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 주사 바늘이 팔에 꽂히고 차가운 약물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게 느껴졌다. 구역질이 밀려왔다. 입안이 쓰디쓴 금속 맛으로 가득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온몸이 아팠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아침마다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했다. 항암 치료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2월의 마지막 주였다. 등록금 납부 마감일까지 일주일 남았다. 은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잔액 23만 원. 이번 달 월급은 이미 병원비와 밀린 학원비로 다 나갔다. 친구들에게 빌릴까 생각했지만 다들 자기 자식 대학 보내느라 빠듯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수아였다. 엄마, 등록금 어떻게 돼? 응. 엄마가 알아보고 있어. 엄마, 진짜 미안해. 내가 작년에 한 번에 붙었으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잘못 아니야. 전화를 끊고 은지는 한숨을 쉬었다. 학생 대출을 알아봤다. 하지만 은지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됐다. 전 남편 빚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았다. 항암 치료가 끝나고 은지는 휴게실로 갔다. 자판기에서 보리차를 뽑아 마시고 있을 때였다. 선생님. 뒤돌아보니 지우가 서 있었다. 깔끔한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오늘도 치료하러 오셨어요? 네.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많이 힘드시죠? 은지는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다. 지우가 옆에 앉았다. 등록금은 해결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직이요. 마감이 언제예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은지가 지우를 봤다. 혹시 빠르게 목돈 마련할 방법에 관심 있으세요? 네. 제가 의료 쪽 일하다 보니까 아는 게 좀 있어요. 환자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은지는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궁금했다. 무슨 방법인데요? 지우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도 없었다. 선생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고? 8개월에서 1년이요. 그럼 어차피. 지우가 말을 멈췄다. 은지의 얼굴을 살폈다.
어차피 뭔데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실례했네요. 지우가 일어서려고 했다. 은지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말씀하세요. 어차피 뭔데요? 지우는 다시 앉았다.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 저도 이런 얘기하기 정말 조심스러워요. 근데 선생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치료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선생님, 생체 기증에 대해 들어보셨어요? 장기 기증요? 네. 근데 사후 기증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하는 거요. 간 같은 경우는 일부만 떼어내도 되거든요. 은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게 제 상황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간이 필요한 분인데 정식 대기자 명단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요. 불법 아닌가요? 아니에요. 자발적 기증이면 합법이에요. 단지 그분이 감사의 표시로 금전적 보상을 하신다는 거죠. 얼마요? 물어놓고도 은지는 자신이 놀라웠다.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1억 2천만 원이요. 은지의 숨이 멎었다. 그 돈이면 따님 등록금은 물론이고 4년 생활비까지 충분하잖아요. 선생님 빚도 갚으시고 하지만 선생님 어차피 8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말이 은지의 가슴을 찔렀다. 그 시간 동안 항암 치료 받으면서 고생만 하실 거예요. 머리카락 다 빠지고 토하고 아프고 그리고 결국 지우가 말을 멈췄다. 8개월 후엔 어차피 화장되실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따님한테 뭐라도 남겨주시는 게 그만해요. 은지가 손을 들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봐요. 근데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따님은 혼자잖아요. 등록금도 못 내고 대학도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은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명함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근데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다른 분도 고려 중이시거든요. 지우가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일어났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도 딸 키우는 엄마예요. 엄마 마음 알아요. 자식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싶은 거. 그날 밤 은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우의 말이 계속 떠올랐다. 1억 2천만 원. 수아의 4년. 빛청산. 은지는 거실로 나왔다. 수아는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입학 전 예습이라며 전공책을 보고 있었다. 엄마 안 주무세요? 응. 화장실 가려고. 엄마 요새 잠을 못 자시네. 많이 아파? 아니야. 괜찮아. 수아가 은지를 껴안았다. 엄마, 등록금 걱정 마. 내가 휴학하고 알바해서 모을게.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근데 엄마, 돈이 없잖아. 은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혼자야. 그 생각이 은지를 짓눌렀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예요. 최은지요. 네, 선생님. 결정하셨어요? 그 얘기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지우의 미소가 느껴졌다. 물론이죠. 오늘 오후에 만나실래요? 은지는 눈을 감았다.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았다. 네, 만나요. 2월 23일 오후 은지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지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커피잔을 들 때마다 커피가 흔들렸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지우가 들어왔다. 오늘은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마치 변호사처럼 보였다. 그녀는 은지 맞은편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오셨네요, 선생님.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밤새 천장만 바라봤다. 수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두꺼운 파일이었다.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건 완전히 합법적인 절차예요. 정말요? 네. 생체 기증은 가족이 아니어도 자발적 의사가 있으면 가능해요. 다만 병원 윤리위원회 승인이 필요하죠. 지우가 서류를 펼쳤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빼곡했다. 받으실 분은 30대 남성이에요. 선천성간 질환이 있으신데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없대요. 왜 정식 대기자 명단으로 안 하나요? 지우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로 돌아왔다. 개인 사정이 좀 복잡하세요.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은지는 불편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 세상엔 돈 있어도 장기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거나 대기 순번이 너무 밀려 있거나. 근데 그분들도 살고 싶은 건 똑같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법적으로는 대출이 안 되고 친척들도 못 도와주고. 근데 따님 대학은 보내야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은지의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다. 돈은 어떻게 받나요? 계약금 2천만 원은 오늘 현금으로 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 1억은 수술 일주일 전에 선생님 계좌로 입금돼요. 수술은 언제 하나요? 3월 15일로 잡혀 있어요. 은지는 계산했다. 3월 15일이면 3주 후였다. 수아 입학식은 3월 2일이었다. 입학식은 볼 수 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요? 지우가 잠시 망설였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상태에서 간 일부를 떼어내면 죽는다는 거죠? 빨라질 수 있어요. 원래 8개월이라고 하셨는데 수술 후엔 한두 달. 은지는 숨이 막혔다. 한두 달. 5월까지도 못 산다는 얘기였다. 그럼 딸 입학식만 보고. 네. 근데 선생님, 어차피 8개월 동안 항암 치료 받으면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따님한테 확실하게 남겨주시는 게. 은지는 눈을 감았다. 8개월이든 2개월이든 어차피 끝은 같았다. 그럼 수아의 미래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맞는 걸까? 생각할 시간 주세요.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다른 분도 고려 중이시고 무엇보다 따님 등록금 마감이 이번 주 금요일이잖아요. 그래도 오늘 결정 안 하시면 이 제안은 없던 걸로 할게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압박이었다. 은지는 지우를 봤다. 그녀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뭔가 계산적인 빛이 있었다. 계약금 2천만 원, 지금 여기서 드릴 수 있어요. 지우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두툼했다. 이걸로 등록금 내시고 밀린 병원비 내시고 남은 돈으로 따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입학식 전까지 3주 있잖아요. 은지의 손이 서류 봉투로 향했다. 하지만 멈췄다. 안 돼요. 이건 선생님. 지우가 은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선생님이 지금 망설이는 동안 따님은 집에서 등록금 걱정하고 있어요. 어제 따님이 뭐라고 했어요? 휴학하겠다고 했잖아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게 뭐가 나쁜가요? 은지는 흐느꼈다. 지우가 휴지를 건넸다. 저도 딸 키우는 엄마예요. 선생님 마음 알아요. 자식 잘 되는 거 보는 게 엄마 소원이잖아요. 은지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다. 무거웠다. 2천만 원의 무게. 서명만 하시면 돼요. 지우가 계약서를 내밀었다.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이것밖에 못 해줘서. 서명을 하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수아였다. 엄마, 지금 어디야? 응. 밖에 일 보러 나왔어. 엄마, 등록금 걱정하지 마. 내가 진짜 휴학할게. 1년 알바하면 돼. 안 돼.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 사랑해. 전화가 끊겼다. 은지는 펜을 내려놓았다. 못하겠어요. 네. 이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선생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건 너무. 선생님, 지금 따님 인생 걸고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내일이면 등록금 못 내서 입학 취소돼요. 재수하느라 1년 고생한 게 다 물거품이에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은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정말 안 하시는 거예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떨리는 손으로. 지우는 서류를 걷었다.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후회하실 거예요. 지우가 일어나 나갔다. 은지는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에는 식어버린 커피만 남아 있었다. 은지는 휴대폰을 봤다.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 23만 원. 등록금 마감까지 48시간. 은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2월 24일 새벽 4시. 은지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어제 지우를 거절한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휴대폰을 켰다. 은행 앱. 잔액 23만 원. 등록금 마감까지 19시간. 은지는 학교 동료들에게 연락했었다. 5명. 모두 정중하게 거절했다. 사정은 이해하지만 자기들도 빠듯하다고. 대학생 자녀 둘, 전세자금 대출, 부모님 병원비. 모두 그럴듯한 이유였다. 친정 쪽 친척들도 마찬가지였다. 8년 전 이혼할 때도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내가 선택한 인생 아니냐고 했었다. 은지는 마지막 희망인 제2금융권 대출 사이트를 열었다. 연이율 19.9%. 신청했다. 10분 후 답변이 왔다. 대출 한도 0원. 신용등급 부족. 은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엄마. 뒤돌아보니 수아가 서 있었다. 잠옷 차림이었다.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수아가 은지 옆에 앉았다. 엄마, 등록금 진짜 안 되는 거지? 은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괜찮아. 내가 휴학할게. 안 돼. 엄마, 1년이면 돼. 나 알바 많이 하면. 절대 안 돼. 은지의 목소리가 커졌다. 수아가 놀라 움찔했다.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은지는 딸을 껴안았다. 수아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었다. 엄마 작년에 떨어졌을 때 엄마 표정 봤어. 엄마가 울고 있는 거 봤다고. 근데 내가 재수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보험까지 해지한 거 알아. 수아야. 엄마, 나 괜찮아. 진짜 괜찮아. 1년 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은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아는 항상 이랬다. 엄마를 먼저 생각했다. 8년 전 이혼할 때도 엄마 나 괜찮아라고 했었다. 10살밖에 안 됐는데. 자자. 내일 학교 가야지. 수아를 방으로 보내고 은지는 다시 홀로 남았다. 새벽 5시. 아직도 어두웠다. 은지는 명함함을 열었다. 거기 지우의 명함이 있었다. 한지우, 의료 컨설턴트. 손이 명함으로 향했다. 하지만 멈췄다. 안 돼. 이건 아니야. 은지는 명함을 찢으려 했다. 하지만 찢지 못했다. 대신 지갑 깊숙한 곳에 넣었다. 오전 9시, 은지는 학교에 출근했다. 수업을 해야 했다. 중학교 2학년 국어. 하지만 집중이 안 됐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한 학생이 물었다. 응? 아,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 쪽지가 있었다. 은지 선생님, 교장실로 오세요. 가슴이 철렁했다. 교장실에 가니 교장과 행정실장이 앉아 있었다. 앉으세요, 최 선생님. 교장의 표정이 무거웠다. 선생님,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치료비 3개월째 밀리셨다고 하더군요. 병원 측에서 확인차 학교로 연락했습니다. 은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혹시 많이 편찮으신가요?
최근 수업 중에 기침을 많이 하신다는 학생들 얘기가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요, 사과하실 일 아닙니다. 다만, 교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병가를 내시는 게 어떨까요? 치료에 집중하시고, 아니요, 괜찮습니다. 수업은 할 수 있어요. 최 선생님, 학생들 걱정도 되고요. 솔직히 선생님 건강이 더 걱정됩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병가를 내면 월급이 80%로 줄었다. 그럴 여유가 없었다.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교무실로 돌아오는 길, 은지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구역질이 밀려왔다. 아침에 먹은 게 없는데도 계속 토했다. 항암 부작용이었다. 거울을 봤다. 머리카락이 또 많이 빠져 있었다. 두피가 비쳐 보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최은지 선생님이시죠? 저는 S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네. 말씀하세요. 따님 수아 학생 등록금 납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오늘 자정까지 미납 씨 입학이 취소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다. 은지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남은 시간 12시간. 오후 3시, 은지는 조퇴를 하고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에서 한 가족을 봤다. 아빠, 엄마, 그리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딸. 딸이 엄마에게 기대자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집에 도착했다. 수아는 아직 학원이었다. 은지는 수아 방문을 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벽에 붙은 대학 합격증, 엄마 사랑해라고 적힌 포스트잇. 은지는 주저앉았다. 소리내어 울었다. 오후 7시 수아가 돌아왔다. 엄마, 저녁 먹었어? 응. 거짓말. 냄새 안 나잖아. 내가 라면 끓일게. 수아가 부엌으로 갔다. 라면 끓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같이 먹어. 은지는 식탁에 앉았다. 수아가 라면 2그릇을 가져왔다. 엄마, 오늘 학원에서 입학 OT 얘기 나왔어. 3월 2일이래. 같이 갈 수 있지? 응, 당연하지. 거짓말이었다. 등록금을 못 내면 OT도 없었다. 엄마, 대학 가면 나 아르바이트 할 거야. 생활비는 내가 벌게. 그래. 엄마, 괜찮아? 오늘 안색 안 좋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식사를 마치고 수아는 방으로 들어갔다. 은지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시계를 봤다. 오후 8시. 남은 시간 4시간. 은지는 지갑을 열었다.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지우의 명함. 손이 떨렸다. 안 돼. 하지만 수아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다. 응, 나도 너무 기대돼. 같은 학교 다니게 돼서 좋아. 3월 2일에 보자. 은지는 명함을 꺼냈다. 휴대폰을 들었다.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전화가 먼저 걸려왔다. 지우였다. 선생님, 저예요. 혹시 마음 바뀌셨나요?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났다.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자정까지잖아요. 제안 하나 더 할게요. 계약금 3천만 원으로 올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만나주시면 3천만 원. 등록금 500만 원 내고도 2,500만 원이 남았다. 어디서 만날까요? 은지가 물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지우의 승리한 미소가 느껴졌다. 오후 9시 은지는 다시 그 카페에 있었다. 같은 자리.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번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지우가 들어왔다. 손에는 검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오셨네요, 선생님. 지우가 앉으며 미소 지었다. 승리자의 미소였다. 바로 시작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우는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3천만 원 현금이에요. 세어보시겠어요? 은지는 봉투를 봤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만지지 못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거 정말 합법 맞죠? 지우의 미소가 잠시 굳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워졌다. 선생님, 우리 어제 다 얘기했잖아요. 생체 기증은 자발적 의사만 있으면 합법이에요. 그럼 왜 밤에 만나고 이렇게 현금으로? 선생님, 지우가 은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단단했다. 병원 절차 밟으면 시간 오래 걸려요. 윤리위원회 승인, 서류 검토, 3개월은 걸려요. 근데 선생님 시간이 있어요? 따님 등록금 자정까지예요. 은지는 입술을 깨물었다. 받으실 분도 급하세요. 이미 2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거예요. 빠르게요? 네. 합법이긴 한데 절차를 좀 간소화하는 거죠. 은지는 불안했다. 간소화? 그게 무슨 뜻이지? 수술은 어디서 하나요? 청담동에 있는 개인 병원이에요. 원장님이 우리랑 협력하시는 분이고, 큰 병원 아니에요? 선생님, 큰 병원 가면 절차 복잡해요. 질문 많아지고 서류 요구하고, 우리 병원은 조용하고 빠르게 처리해요. 은지의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잘못됐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계약서 있어요? 지우가 서류를 꺼냈다. 3장짜리였다. 의학 용어들이 빼곡했다. 간단해요.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간 일부를 기증한다. 받으시는 분이 감사의 표시로 1억 2천만 원을 지불한다. 그게 다예요. 이름은요? 받는 사람 이름이 없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익명이에요. 서로 신원 모르는 게 나아요. 은지는 서류를 읽었다. 아니, 읽으려고 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선생님 결정하세요. 2시간 남았어요. 지우가 시계를 가리켰다. 오후 10시. 은지는 펜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명란에 펜 끝을 댔다. 수아야. 미안해. 서명을 하려는 순간 카페 문이 열렸다. 중년 여자가 들어왔다. 은지와 비슷한 나이였다. 여자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했다. 은지는 그 여자를 봤다.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삶, 딸 등록금 걱정하며 불법 거래 같은 거 하지 않는 사람.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선생님? 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은지는 서명했다. 최은지. 떨리는 글씨체였다. 잘 결정하셨어요. 지우가 서류를 가져갔다. 그리고 봉투를 은지 앞으로 밀었다. 3천만 원이에요. 지금 가져가세요. 은지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무거웠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죄책감의 무게였다. 수술은 3월 15일 오전 9시예요. 하루 전날 밤 9시까지 병원 오셔야 해요. 준비 과정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선생님. 지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 일은 비밀이에요. 따님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왜요?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가족이 알면 강요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계약이 무효가 돼요. 하지만 수아한테 뭐라고 해요? 갑자기 돈이 생겼다고 하면 적금 깼다고 하세요. 아니면 친척한테 빌렸다고 하든가.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가지 더. 지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수술 후에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모른다고 하세요. 네. 만약 경찰이나 병원에서 물어보면 그냥 자발적으로 기증했다고만 하세요. 돈 받은 건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불법이란 거잖아요. 지우가 은지를 똑바로 봤다. 미소가 사라졌다. 선생님, 지금 와서 그런 거 따지세요? 이미 서명하셨잖아요. 은지는 숨이 막혔다. 걱정 마세요.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우리 이거 몇 번 한 거 아니에요. 몇 번이요? 아, 실수. 아무튼 안전해요. 지우가 일어났다. 그럼 3월 14일 밤 9시에 병원에서 봐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지우가 나갔다. 은지는 혼자 남았다. 테이블 위에 봉투가 있었다.
3천만 원. 은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무거웠다. 걸을 수 없을 만큼. 카페를 나와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었다. 한강까지 왔다. 강물을 봤다. 검고 깊었다. 내가 뭘 한 거지? 휴대폰이 울렸다. 수아였다. 엄마, 어디야? 벌써 11시야. 응, 곧 갈게. 엄마 목소리 이상해. 우는 거야? 아니야. 바람 불어서. 빨리 와. 추워. 전화를 끊고 은지는 가방을 열었다. 봉투를 꺼냈다. 뜯어보지도 않았다. 이 돈으로 수아 등록금 내면 딸은 행복할 거야. 그럼 됐어. 그걸로 충분해. 은지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수아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늦었어. 어디 갔었어? 응, 친구 만났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이제 시작이었다. 거짓말의 시작. 엄마, 나 좋은 소식 있어. 뭔데? 오늘 삼촌한테 전화 왔어. 등록금 도와주신대. 은지의 심장이 멎었다. 뭐? 응. 삼촌이 갑자기 전화해서 조카 대학 가는데 도와줘야지 그러시더라고. 500만 원 보내주신대. 은지는 주저앉았다. 삼촌. 8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시동생이었다. 갑자기 왜? 엄마, 이제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돼. 다행이지? 수아가 환하게 웃었다. 은지는 웃을 수 없었다. 가방 속 봉투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날 밤 은지는 화장실에서 토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었다. 자신이 한 짓이 역겨워서였다. 거울을 봤다. 거기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돈 때문에 자신을 팔기로 한 여자. 아니, 더 나쁜 건 필요도 없는데 계약해버린 여자. 2월 25일 오전 6시, 은지는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8년 만에 통화였다. 형수, 왜 이렇게 일찍? 민수야. 수아 등록금 보내준다고? 응. 조카 대학 가는데 삼촌이 도와줘야지. 갑자기 왜? 8년 동안 연락도 안 했잖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형수, 사실은.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수 암이라며. 형한테 들었어. 형이 나보고 도와달라고 했어. 뭐? 이혼하고 8년 동안 연락 안 한 거 미안해. 그때 형수가 형 빚까지 떠안고 이혼했다며. 나도 알아. 근데 내가 그땐 너무 어려서. 은지는 숨이 막혔다. 전 남편, 최진우. 형이 언제 연락했어? 어제. 형도 수아 등록금 걱정된대. 근데 자기가 직접 도와주면 형수가 안 받을 것 같아서 내 이름으로 보내달라고. 전화를 끊었다. 은지는 진우의 번호를 찾았다. 8년 동안 지우지 못한 번호. 전화를 걸었다. 3번의 신호음 후. 여보세요? 8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다. 낯설지 않았다. 나야. 은지야? 등록금 왜 보내? 진우가 한숨을 쉬었다. 수아 합격했다며. 축하해. 대답해. 왜 보내냐고. 너 아프다며. 민수한테 들었어. 폐암이라고. 누가 말했어? 수아가 나한테 전화했어. 2주 전에. 은지는 주저앉았다. 수아가? 엄마가 많이 아픈 것 같다고. 병원 다니는데 말을 안 한다고. 걱정되어서 나한테 전화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알아봤지. 병원에. 내가 폐암 3기라는 거. 등록금 낼 돈 없다는 거.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은지야. 8년 동안 연락 안 한 거. 근데 이번만큼은 도와주고 싶어서. 필요 없어. 은지야. 난 해결했어. 내 돈 필요 없어.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수아가 아빠한테 전화했다. 엄마 걱정되어서. 그리고 진우가 등록금을 보내줬다. 은지는 가방을 열었다. 그 봉투 3천만 원. 필요 없는 돈이었다. 아니, 처음부터 필요 없었던 거래였다.
은지는 휴대폰을 들었다.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되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안 받았다. 문자를 보냈다. 계약 취소하고 싶습니다. 돈 돌려드릴게요. 답장이 왔다. 5분 후. 불가능합니다. 이미 계약 완료됐어요. 하지만 아직 수술 안 했잖아요. 계약서 보셨죠? 위약금 5천만 원이에요. 은지는 계약서를 다시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계약 후 일방적 파기 시 위약금 5천만 원. 은지는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인가. 전화를 다시 걸었다. 이번엔 받았다. 선생님, 계약은 계약이에요. 제발. 전 이제 돈이 생겼어요. 등록금 해결됐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3천만 원 다 드릴게요. 계약만 취소해 주세요. 안 돼요. 받으실 분이 이미 준비 시작하셨어요. 항생제 투여하고 검사 받고. 하지만 선생님,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계약서에 서명하셨어요. 법적으로 유효해요. 3월 14일 밤 9시 병원에서 봬요. 안 오시면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무슨 법적 조치요? 이게 불법 아니에요? 우리도 변호사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먼저 계약 파기하시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전화가 끊겼다. 은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 없이?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뭘? 그날 오전 은지는 학교에 못 갔다. 아프다고 거짓말했다. 또 거짓말. 집에 혼자 있었다. 수아는 학원에 갔다. 은지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생체 장기 기증 불법, 장기 밀매 처벌, 의료 사기. 기사들이 쏟아졌다. 장기 밀매 조직 검거, 기증자 3명 사망, 불법 장기 이식 브로커, 징역 12년, 가짜 병원에서 장기 적출, 피해자 의식 불명. 은지는 손이 떨렸다. 자신이 속은 건가? 아니, 알면서도 계약한 건가? 휴대폰을 들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자신도 공범이었다. 돈을 받기로 했으니까. 그때 문자가 왔다. 지우였다. 선생님, 신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시면 선생님도 처벌받아요. 불법 거래 동의하신 거니까요. 게다가 따님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실까요? 협박이었다. 은지는 휴대폰을 던졌다. 벽에 부딪혀 떨어졌다. 하지만 부서지지 않았다. 현관문이 열렸다. 수아였다. 엄마, 나 일찍 끝났어. 엄마. 수아가 거실로 들어왔다. 은지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 울고 있잖아. 수아가 은지를 껴안았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은지는 말할 수 없었다. 딸에게 자신이 한 짓을 어떻게 말할 수 있나? 엄마, 나 알아. 엄마 많이 아픈 거. 수아야. 엄마, 나 아빠한테 전화했어. 2주 전에. 은지가 수아를 봤다. 미안해. 근데 너무 걱정됐어. 엄마가 밤마다 기침하고 머리카락 빠지고 말라가는 거 다 봤어. 수아야. 엄마 괜찮아. 아빠가 등록금 보내준대. 엄마는 치료만 열심히 해. 은지는 딸을 꽉 껴안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계약에서 빠져나가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오후 3시 은지는 계약서에 적힌 병원 주소를 검색했다. 청담 메디컬 센터. 리뷰를 찾았다. 이상했다. 리뷰가 하나도 없었다. 사진도 없었다. 지도로 주소를 쳤다. 건물은 있었다. 하지만 병원 이름이 없었다. 은지는 직접 가보기로 했다. 수아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가? 병원. 검사 추가로 받아야 해. 또 거짓말. 청담동까지 지하철로 1시간. 주소를 찾아갔다. 낡은 4층 건물이었다. 1층은 텅 비어 있었다. 2층에 메디컬 센터라는 작은 간판. 은지는 건물에 들어갔다.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 있었다. 계단으로 올라갔다. 2층 문을 열었다. 어두웠다. 불이 꺼져 있었다. 여기 사람 없어요? 대답이 없었다. 은지는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문이 3개 있었다. 첫 번째 문을 열었다. 빈 방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두 번째 문, 역시 비어 있었다. 세 번째 문을 열었을 때 은지는 숨이 막혔다. 수술대가 있었다. 낡고 더러웠다. 바닥에 얼룩이 있었다. 갈색 얼룩. 비었다. 벽에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사람들.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들. 의식이 없어 보였다. 은지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뒤돌아보니 지우가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지우는 달랐다. 부드러운 미소가 없었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이게 뭐예요? 보시면 알잖아요. 수술실이에요. 이런 곳에서 수술을 하겠다고요? 다른 선택지 있으세요? 은지는 뒤로 물러났다.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선생님. 지우가 다가왔다. 은지는 계속 뒤로 물러났다. 선생님, 이미 늦었어요. 계약했잖아요. 이건 병원도 아니잖아요. 이건 사람 죽이는 곳이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다. 소리 지르면 안 좋을 거예요. 은지는 도망쳤다. 계단으로 달려 내려갔다. 지우가 따라오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숨이 차서 제대로 숨 쉴 수 없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다. 손이 계속 떨렸다. 어떡하지? 어떡해?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봉투가 있었다. 흰 봉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은지 선생님께. 열어봤다. 사진이 들어 있었다. 수아의 사진이었다. 학원 앞에서 찍은 것 같았다. 오늘 찍은 사진. 뒷면에 글이 적혀 있었다. 3월 14일 밤 9시. 약속 지키세요. 안 그러면. 은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제 알았다. 자신이 걸려든 건 단순한 불법 거래가 아니었다. 2월 26일 새벽 3시, 은지는 잠들 수 없었다. 수아의 사진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다. 학원 앞에서 찍힌 그 사진. 누군가 딸을 미행하고 있었다. 은지는 휴대폰을 켰다. 112를 눌렀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신고하면? 자신도 체포될까? 수아가 알게 될까? 엄마가 돈 받고 장기를 팔려 했다는 사실을.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봤다. 길 건너편 가로등 아래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후드를 입은 남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은지는 숨이 막혔다. 커튼을 쳤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떡하지? 어떡해? 거실로 나갔다. 수아 방문 앞에 섰다. 안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해. 은지는 결심했다. 도망칠 순 없다. 싸워야 한다. 아침 7시 은지는 학교 보건교사 김선영에게 전화했다. 선영의 남편은 대학병원 흉부외과 의사였다. 선영아, 나야.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목소리 왜 그래? 내 남편분한테 물어볼 게 있어. 급해. 30분 후 선영이 다시 전화했다. 은지야,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내 차트 다시 확인해 봤대. 응? 너 3기 아니래. 2기야. 은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 림프절 전이가 초기 단계래. 3기로 판정하기엔 애매한 경계선인데 담당 의사가 보수적으로 3기라고 한 것 같대. 근데 실제로는 2기에 가깝고 제대로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50% 넘는데. 5년? 응. 8개월 아니야. 최소 5년은 살 수 있어. 은지야, 너 다른 병원에서 세컨드 오피니언 받아봐. 전화를 끊고 은지는 멍하니 서 있었다. 5년. 수아가 대학 졸업하는 걸 볼 수 있다. 취업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그 시간을 지우가 훔쳐가려 했던 거였다. 은지는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다. 다시 읽었다. 천천히 꼼꼼하게 3페이지 하단. 작은 글씨. 기증자의 의학적 상태는 본인 제공 서류 기준으로 하며 별도 검증 없이 진행함. 은지가 제공한 진단서. 3기라고 적힌. 지우는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빨리 결정하라고 압박했다. 왜? 은지가 진실을 알까봐. 은지는 컴퓨터를 켰다. 청담 메디컬 센터를 검색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사업자 등록도 의료기관 인증도 없었다. 불법 의료기관 신고를 검색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가 나왔다. 신고 전화번호가 있었다. 전화를 걸려다 멈췄다. 수화 사진이 떠올랐다. 그때 문자가 왔다. 지우였다. 선생님, 어제 병원 무단 침입하셨죠? CCTV에 다 찍혔어요. 신고하면 선생님도 불법 침입죄로 고소당해요. 그리고 따님 사진. 예쁘더라고요.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은지는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가 치밀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오전 10시 은지는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정문 앞에서 멈췄다. 신고하면? 수사 과정에서 내가 돈을 받기로 한 계약서가 나오면? 수아가 알게 되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툭 쳤다. 선생님? 뒤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다. 옛 제자였다. 민호야? 맞아요. 선생님, 여기서 웬일이세요? 정민호. 5년 전 졸업생이었다. 모범생이었다. 너, 여기서 뭐해? 저 경찰이에요. 작년에 임용됐어요. 은지의 가슴이 뛰었다. 민호야, 혹시 시간 있니? 30분 후 근처 카페에서 은지는 민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암 진단, 등록금 걱정, 지우의 제안, 계약서, 그리고 어제 본 그 수술실. 단 한 가지는 숨겼다. 자신이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사실. 대신 제안을 받았다고만 말했다. 민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선생님, 이거 장기밀매 조직이에요. 내가 신고하면 잡을 수 있어? 할 수 있죠. 근데 민호가 망설였다. 증거가 필요해요. 계약서, 동거래 내역, 녹음 파일. 선생님이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내가? 네. 지금 단계에서는 제안받았다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실제 범죄가 진행되는 걸 잡아야 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수술 받는 척하면서 위험해요, 선생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 민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비공식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면 시간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조직이 눈치챌 수 있어요. 고마워, 민호야. 근데 선생님, 정말 위험해요. 이 사람들 장난 아니에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비슷한 케이스가 몇 건 있었어요. 피해자들 중에 사망한 사람도 있어요. 은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래도 해야 해. 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면 안 되잖아. 민호가 가방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다. 이거 소형 녹음기예요. 선생님 옷에 달고 다니세요. 한지우 씨가 하는 말 전부 녹음하세요. 이런 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 형사 지망생이었거든요. 장비 미리 사놨어요. 은지는 녹음기를 받았다. 펜만한 크기였다. 그리고 이거. 민호가 명함을 줬다. 위험하면 바로 전화하세요. 제가 바로 달려갈게요. 그날 오후 은지는 지우에게 전화했다. 저예요. 선생님, 마음 정리되셨어요? 네. 3월 14일에 갈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제 병이 정말 3기 맞아요?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 받아보고 싶은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생님, 지금 날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요. 선생님,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다른 병원 가지 마세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하지만 선생님 계약했잖아요. 이제 와서 흔들리면 곤란해요. 받으실 분도 준비 다 하셨어요. 알겠어요. 은지는 순순히 물러났다. 지우를 안심시켰다. 3월 14일 잊지 마세요. 밤 9시. 네. 전화를 끊고 은지는 옷에 달린 녹음기를 확인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녹음 중.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첫 번째 녹음 완료. 답장이 왔다. 잘하셨어요, 선생님. 계속하세요. 다음 2주 동안 은지는 증거를 모았다. 지우와의 통화를 모두 녹음했다. 계약서를 다시 사진 찍었다. 그 봉투 3천만 원도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민호는 청담 메디컬 센터를 조사했다. 건물주를 추적했고 과거 임차인 명단을 확보했다. 그곳에서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증언을 찾아냈다. 3월 10일 은지와 민호는 다시 만났다. 선생님, 증거 충분해요. 이제 상부에 보고하고 정식 수사 들어가도 돼요. 언제 잡을 건데? 3월 14일 밤 선생님이 병원에 가실 때 우리도 같이 들어가요. 현장에서 체포하는 거죠. 위험하지 않아? 제가 보호할게요, 선생님. 걱정 마세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선생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선생님, 정말 계약서에 서명 안 하신 거 맞죠? 은지는 민호를 똑바로 봤다. 거짓말을 해야 했다. 마지막 거짓말. 응, 제안만 받았어. 서명은 안 했어. 민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은지를 봤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날 밤 은지는 수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엄마, 요새 기분 좋아 보여. 그래. 응. 얼굴도 좀 나아진 것 같고 치료 효과가 있나 봐. 엄마, 대학 입학식 같이 가줄 수 있지? 당연하지. 엄마가 꼭 갈게. 수아가 환하게 웃었다. 은지는 딸을 봤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했다. 3월 14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아니,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날. 3월 14일, 그날은 이상하리만치 화창했다. 봄 햇살이 따스했고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죽음을 약속한 날치고는 너무 아름다운 날이었다. 은지는 오전 내내 학교에서 수업을 했다.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점심시간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밤 8시 30분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만나요. 제가 선생님 몸에 위치 추적기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경찰 3명이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알겠어. 고마워. 선생님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 하지만 해야 해. 오후 3시 수아가 학원에서 전화했다. 엄마,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혼자 먹어. 그래, 알았어. 엄마 목소리 이상해.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수아야. 전화를 끊고 은지는 눈물을 닦았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통화였다. 아니야. 꼭 살아서 돌아갈 거야. 오후 5시 은지는 조퇴를 했다. 집에 가서 샤워를 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2달 전보다 많이 야윈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가방을 챙겼다. 신분증, 휴대폰, 녹음기, 민호의 명함. 그리고 수아에게 쓴 편지. 편지 봉투 겉면에 적었다. 수아에게 엄마가 돌아오지 못하면 읽어라. 서랍 깊숙이 넣었다. 오후 8시 은지는 집을 나섰다. 현관문을 잠그며 집을 한 번 더 둘러봤다. 12년을 산 집. 수아와 단둘이 살았던 이 작은 공간. 꼭 돌아올게. 지하철을 타고 청담역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다. 사람들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퇴근하고 약속 나가고 가족과 저녁 먹고
은지만 홀로 전쟁터로 가고 있었다. 8시 30분 청담역 3번 출구 앞 편의점.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복 차림이었다. 선생님, 민호야. 민호가 은지를 작은 골목으로 데려갔다.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다. 안에 경찰 2명이 더 있었다. 이분이 최은지 선생님이세요. 우리 은사님이시고. 경찰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선생님, 이거 입으세요. 민호가 얇은 조끼를 건넸다. 방탄조끼였다. 방탄조끼까지? 만약을 위해서요. 이 사람들이 칼이나 흉기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은지는 옷 안에 방탄조끼를 입었다. 무거웠다. 그리고 이거. 민호가 작은 단추를 보여줬다. GPS 추적기예요. 선생님 옷에 달아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초소형 카메라. 안경테에 달린 작은 렌즈였다. 선생님이 보는 모든 걸 우리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민호야, 나 떨려. 괜찮아요, 선생님. 제가 지켜드릴게요. 위험하면 바로 들어갈 거예요. 은지는 심호흡을 했다. 손이 떨렸다. 선생님 혹시 유언 같은 거 남기고 싶으세요?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살아서 나올 거야. 8시 50분 은지는 병원 건물 앞에 섰다. 낡은 4층 건물. 1층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우였다. 선생님 도착하셨어요? 네. 지금 앞이에요. 2층으로 올라오세요. 제가 문 열어드릴게요. 계단을 올라갔다. 한 계단 한 계단이 무거웠다. 2층에 도착했을 때 문이 열렸다. 지우가 서 있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지우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다. 마치 진짜 의료진처럼. 들어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다. 맨 끝방. 문을 열었다. 수술실이었다. 일주일 전에 봤던 그 방.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조명이 켜져 있었고 수술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옆에는 의료 장비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 정도.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다. 이분이 집도하실 선생님이에요. 남자가 은지를 봤다. 차가운 눈빛이었다. 최은지 씨죠? 네. 앉으세요. 은지는 의자에 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먼저 동의서에 서명하셔야 해요. 지우가 서류를 내밀었다. 수술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다. 은지는 서명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이거. 또 다른 서류. 사망 시 책임 면제 동의서. 은지는 숨이 막혔다. 이게 뭐예요? 만약의 경우를 위한 거예요. 수술엔 항상 위험이 따르니까요. 하지만 선생님, 어차피 8개월밖에 못 사시잖아요. 지금 서명 안 하시면 계약 위반이에요. 은지는 서명했다. 민호가 보고 있다. 카메라로 다 찍히고 있다. 증거가 쌓이고 있다. 좋아요. 그럼 준비하시죠. 지우가 수술복을 건넸다. 갈아입으세요. 화장실 저기 있어요. 은지는 화장실로 갔다.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안에 방탄조끼와 녹음기, GPS는 그대로 달고 있었다. 나왔을 때 수술대 위에 이미 한 명이 누워 있었다. 은지는 숨이 멎었다. 중년 남자였다. 의식이 없었다. 산소 호흡기가 달려 있었다. 저분은 받으실 분이에요. 이미 마취했어요. 은지는 가까이 갔다. 남자를 봤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얼굴이 누렇게 뜬 게 간이 안 좋아 보였다. 이제 선생님 차례예요. 지우가 은지의 팔을 잡았다. 다른 수술대로 이끌었다. 누우세요. 은지는 수술대에 누웠다. 차가운 금속이 등에 닿았다. 의사가 다가왔다. 손에 주사기를 들고 있었다. 마취 주사예요. 금방 잠드실 거예요. 주사기 끝이 은지의 팔을 향했다. 그 순간 은지가 소리쳤다. 지금이에요. 문이 박살났다. 경찰 4명이 우르르 들어왔다.
민호가 맨 앞이었다. 경찰이다. 다들 움직이지 마. 지우가 뒤로 물러났다. 의사가 주사기를 떨어뜨렸다. 최은지 선생님, 괜찮으세요? 민호가 달려와 은지를 부축했다. 응, 괜찮아. 한지우, 당신을 장기 매매할 선재와 의료법 위반, 사기죄로 긴급 체포한다. 경찰이 지우에게 수갑을 채웠다. 지우는 저항하지 않았다. 다만 은지를 노려봤다. 선생님, 배신하셨네요. 배신? 당신들이 먼저 날 속였잖아. 뭘 속였어요? 계약했잖아요. 내 병은 3기가 아니야. 2기였어. 난 5년은 더 살 수 있어. 당신들이 그걸 숨겼지. 지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이 병원 가짜잖아. 사업자 등록도 없고 저 사람도 의사 면허 없지? 의사로 위장했던 남자도 체포됐다.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죽였는지 알아? 3년 전에도 같은 짓 했잖아. 민호가 은지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 환자는요? 은지가 수술대에 누운 남자를 봤다. 깨워야 해요. 빨리. 구급차가 도착했다. 남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역시 피해자였다. 간 기증자를 찾는다는 말에 속아서 온 사람. 하지만 실제로는 장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장기를 빼앗기는 사람이었다. 경찰은 현장을 수색했다. 냉장고에서 수상한 약물들이 나왔다. 서류들도 압수됐다. 과거 피해자 명단도 발견됐다. 7명. 지난 3년간 7명이 이곳에서 장기를 적출당했다. 그중 3명은 사망했다. 은지는 그 명단을 보며 울었다. 자신도 8번째가 될 뻔했다. 밤 11시 경찰서. 은지는 조사를 받았다. 최은지 선생님, 계약서에 서명하신 건 맞죠? 네, 맞아요. 돈도 받으셨고요? 3천만 원 받았어요. 집에 있어요. 선생님도 불법 거래에 동의하신 거라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였다. 각오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말을 이었다. 선생님이 자발적으로 신고하셨고 조직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수술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검사와 상의해 보겠지만 아마 선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요? 네. 오히려 선생님은 영웅이에요. 이 조직을 무너뜨렸으니까요. 민호가 은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새벽 2시, 은지는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었을 때 수아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엄마, 수아야. 왜 앉아? 엄마가 안 들어와서 걱정됐어. 전화도 안 받고. 은지는 딸을 껴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엄마,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그냥 수아 얼굴 보니까 좋아서. 그날 밤 은지는 수아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암 진단, 등록금 걱정, 지우의 제안,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 수아는 울면서 들었다. 엄마, 그런 일을. 미안해, 수아야. 엄마가 너무 겁이 났어. 널 혼자 두고 가는 게. 엄마 바보야.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엄마가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알아. 이제 알아. 모녀는 밤새 껴안고 울었다. 3개월 후 6월. 법원. 지우와 가짜 의사, 그리고 조직원 4명이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한지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장기 매매할 선죄, 의료법 위반, 사기죄, 살인미수죄. 방청석에서 은지가 지켜봤다. 지우가 끌려가며 한 번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은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나고 은지는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다. 과거 희생자들의 가족. 그들은 은지에게 고마워했다. 선생님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왜 죽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어요. 은지는 그들과 함께 장기매매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만들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6개월 후 9월. 대학병원. 은지는 정기 검진을 받았다. 최은지 선생님, 결과 좋아요. 암세포가 많이 줄었어요. 정말요? 네.
항암 치료 잘 받으시고 이대로 가시면 5년 생존은 확실합니다. 은지는 눈물을 닦았다.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떠대? 좋대. 많이 좋아졌대. 다행이다. 모녀는 손을 잡고 걸었다. 대학 캠퍼스를 지나갔다. 수아의 학교였다. 엄마, 저기 내과 건물이야. 예쁘다. 다음 주에 중간고사야. 엄마, 시험 끝나고 같이 여행 갈래? 여행? 응. 제주도. 엄마랑 단둘이. 좋아. 가자. 1년 후. 은지는 학교로 복직했다. 병가를 냈다가 완전히 회복된 후였다. 교무실에 들어갔을 때 동료 교사들이 박수를 쳤다. 은지 선생님, 돌아오신 거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책상에는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학생들이 보낸 거였다. 선생님,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은지는 미소 지었다. 오후 수업. 중학교 2학년 국어. 오늘은 희망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학생들이 은지를 봤다. 희망이란 뭘까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 은지는 창밖을 봤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선생님도 작년에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그럼 희망이 있으면 다 잘 되는 건가요? 아니야. 희망만으로는 부족해. 용기도 필요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필요해. 혼자 다 할 순 없어. 2년 후 수아의 대학 졸업식. 3월 첫째 주 은지는 졸업식장에 앉아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났다. 이제 졸업생 입장입니다. 음악이 흘렀다. 빨간 학사모와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들어왔다. 그 중에 수아가 있었다. 은지는 손을 흔들었다. 수아가 봤다. 환하게 웃었다. 졸업장 수여식이 끝나고 수아가 단상에 올라갔다. 졸업생 대표 답사였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가르침은 학교가 아닌 집에서 받았습니다. 수아가 은지를 봤다. 제 어머니는 암을 이겨냈습니다. 그것도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도움을 청하고 용기를 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이겼습니다.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게 희망을 가르쳐줘서. 졸업식이 끝나고 은지와 수아는 캠퍼스를 걸었다. 엄마, 나 다음 달부터 취직이야. 정말? 어디? 병원이야. 간호사로. 대단하다, 우리 딸. 엄마 닮았나 봐. 사람 돕는 일 하고 싶어서. 모녀는 벚꽃나무 아래 섰다.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다.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2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던 그날. 지금은 살아있었다. 딸의 졸업식을 봤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니, 충분한 게 아니라 기적이었다. 은지는 수아의 손을 잡았다. 수아야, 엄마가 약속할게. 뭘? 내 결혼식도 꼭 볼 거야. 수아가 웃었다. 엄마, 그건 너무 빨라. 난 아직 애기야. 그래도 꼭 볼 거야. 약속? 모녀는 웃으며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다. 에필로그. 3년 후 은지는 여전히 건강했다. 5년 생존율을 넘어섰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했다. 은지는 장기밀매 피해자 지원센터의 대표가 됐다. 전국을 다니며 강연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 수아는 간호사로 일하며 엄마를 도왔다. 민우는 형사가 됐다. 조직범죄 전담팀에서 일했다. 그리고 은지가 고발한 장기밀매 조직은 완전히 와해됐다. 7명의 희생자는 비로소 정의를 찾았다. 은지는 가끔 그날을 떠올렸다. 2월 1일 암 진단을 받던 날. 그때는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새로운 삶의 시작.